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부탁할 때 쓰는 베트남어를 몇 가지 설명을 쉬운 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그때 베트남어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뭔가를 부탁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도와달라는 의사 표시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 그 문장을 하기 전에 도와달라는 의미의 단어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와주다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giúp 또는 giúp đò라고 합니다. 베트남어가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단어가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뜻이라도 뒤에 다른 단어를 추가해서 음성 복합어로 만드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얘는 단어가 한 개고 얘는 두 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단어는 뜻이 더 어떤 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또는 같은 뜻이거나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다라는 help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giúp 또는 giúp 이라고 하거나요. 또는 giúp đò라고 합니다. 뜻은 같아요. 읽을 때 giúp 이거나 giúp đò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럼 나를 도와주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냐면 영어와 같이 나를 이라는 목적어가 영어와 똑같이 뒤에 와서 이 뒤에다가 또이를 쓰면 돼요. 그래서 나를 이란 말 제일 쉬운 말 또이잖아요. 그래서 giúp tôi 해도 되고 giúp đỡ tôi 해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나를 도와주다 라는 그런 말인데 도와주세요 라는 말,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우리 112에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납치됐는데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 영어로 help me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배웠던 giúp tôi 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giúp tôi 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참 특이한 게 영어는 그냥 도와주다 help 나 미 하면은 도와주다인데 베트남어는 giúp tôi 라고 해도 이해는 가겠지만 이러한 상대방에게 간절히 뭔가를 부탁하는 그런 상황에 쓰는 말을 맨 문장 끝에 써줘요. 그게 뭐냐면 voi예요. 이 뒤에다가 voi라는 말을 씁니다. 읽을 때는 voi 하고요. 어떻게 읽냐면 giúp tôi với 라고 합니다. giúp tôi với 해서 이 voi라는 말은 원래는 영어의 with 같이 뭐뭐와 함께 뭐뭐와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런 문장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의 문장에서는 뭔가 간절히 요청할 때 쓰는 말로 문장 맨 끝에 씁니다. 그 다음에 요 말 말고 똑같이 giúp toi를 쓰는데 giúp toi를 쓰는데 vuillem이라는 단어가 베트남어에 있거든요. 요거는 정중히 뭔가 요청하는 말인데 vuillem 또는 좀 더 정중히 xin vuillem 해도 돼요. 뭔가 더 정중하고 싶어 우리 그러면은 무조건 sin 썼잖아요. 그래서 xin vuillem 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 말은 영어의 please 같은 어감이 있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말인데 일상 회화에서는 쓰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제가 들었던 것 같으냐면 ARS 안내면 되죠. 예를 들면 어디 걸었어 그랬더니 다시 걸어주세요 그러는데 안내에서 그 음성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xin vuillem lại sao 이런 식으로 그때 들었던 거야. 아니면 무슨 안내 멘트 있잖아요. 그런데 쓰는 그런 말이지 얘가 회화에서 구어체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vuillem giúp tôi 하면 똑같이 하면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지만 이 말은 회화에서 쓰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가 우리 상대에게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 사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말은 거리에 거리인들이 쓰는 말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할 때는 사실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다라는 말의 의미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예요. 자, 그래서 뭔가 상대방에게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그 말이 여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 N, H, O 쉼표가 숨어 있고요. 성조는 내려요. 그래서 성조가 없다면 여라면 얘는 여가 되는 거예요. 여 하고 내려 있는데, 사실 성조를 올리면 가장 기본적인 베트남어 단어 중에 얘를 만약에 올리면 이 단어는 기억하다 라는 말이거나 뭔가를 그리워하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얘를 그냥 내려 읽으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다 라는 말로 너무 많이 쓴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이 단어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뭐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주어는 그냥 상대방에게 거리를 두는 딱딱한 또이를 그냥 쓸게요. 그 다음 뭐 하고 싶다 라는 말을 다음에 쓰죠. 뭐 하고 싶다 라는 말은 무언이라고 합니다. 성조는 올려요. 그러면 나 뭐 하고 싶다 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또이 무언이라고 하고, 좀 전에 배웠던 부탁 좀 할래요 라는 그 단어를 무언 뒤에 써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이지요.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또이 무언여 뭐뭐뭐가 됩니다. 그럼 또이 무언여 다음에 누구한테 상대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베트남어는 잘 아는 그런 익숙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그의 적절한 호칭을 나에 대한 호칭과 상대방에 대한 호칭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주고 상대방의 호칭을 써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또이 뭐했냐인데요.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단어 중에 친구라는 단어를 써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친구, VAN하고 친구라는 단어는 성조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또이 무언여만 하면 얘는 원래 친구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를 만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상대가 나와 친구 사이일 수 있지만, 상대가 친구와 같이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친근하게 호칭을 할 때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냐 만 하면 당신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쓰는데, 또 뭐냐 만, 그런데 내가 뭘 부탁하고 싶습니다지만 뭐를 부탁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일일 거야. 그래서 우리 말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일 있잖아요. 용건, 그런 말로 그 일을 베트남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viet이라고 해요. VIC 하고 삿갓 모양이 위에 있고요. 이에 성조는 가장 낮아요. 그래서 viet은 어떤 일, 그런 말인데 베트남어는 관용적으로 어떤 단어 앞에 영어의 on처럼 하나 둘이라는 단어, 즉 베트남의 하나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쓰고 해석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뭐냐 만, 목백, 못이라는 하나라는 말을 영어의 나 on처럼 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을 쓰면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하냐면 tôi muốn nhờ bạn một việc 하면 나는 어떤 일을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즉, 뭐 좀 부탁하고 싶은데 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건 평서문인데 평소문이 아닌 의문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의문문으로 묻는 말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 똑같이 쓰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씁니다. 지금 좀 전에 했던 거는 평서문이고, 지금 의문문은 또이라는 말을 쓰고요. có thể 라는 말을 씁니다. 좀 전에 nhö라는 말을 쓰는데 뒤에 có thể 라는 말을 쓰지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의중을 묻는 말이니까 부탁을 하라고 부탁을 들어달라는 강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부탁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태라는 말을 쓰는데 얘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뭐뭐뭐 할 수 있는. 그래서 거태녀 하면 부탁할 수 있다라는 일단은 문장이 되잖아요. tôi có thể nhờ 나는 부탁할 수 있다라는 평서문인데 nhờ 다음에 상대 호칭이 들어가야 되죠.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tôi có thể nhờ 좀 전에 어떤 호칭 그냥 만 쓸까요? 친구 같은 사이에만 아니 친구 같은 사이 같은 사람에게 친구같이 친근히 부르고 싶을 때 만이라는 말을 호칭을 써줬고 의문문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베트남어에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문장을 쫙 쓰고 꼬리 의문문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꼬리 의문문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the come이에요. 그래서 뭘 쫙 얘기하고 뒤에다가 the come을 붙이면 the come 하면 뭘 쫙 얘기하고 얘 the come을 뒤에다가 쓰면 이 꼬리 의문문이 붙으면 전체 앞에 문장 A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공손히 묻는 그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이거든요. 만 하면 부탁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되는데 잠깐만 이란 말을 한번 안에다가 넣어볼까요? 베트남어로 조금 잠깐 이란 말 어떤 양을 얘기할 때고 추상적인 어떤 조금이란 말로 베트남 말로 그 말이 뭐냐면 모쭌이에요. 모쭌 마치 영어의 a little처럼 이 못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o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쭌 그 말을 뒤에다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ôi 나 끝에 할 수 있다뇨 부탁하다 반 당신 모쭌 조금 được không 될까요? 즉 tôi có thể nhờ bạn một chút được không? 즉 내가 당신에게 조금 부탁할 수 있을까요? 부탁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문장 물으면서 상대방에게 의문문으로 부탁할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쓰는 말인데 확장해서 제가 설명을 몇 가지 더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게 또이라고 그냥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딱딱하게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호칭은 또이죠. 그래서 또이 꺼태 뭐 할 수 있는 꺼태를 쓰고 우리는 지금 부탁해요 녀죠. 녀. 그 다음에 상대 호칭은 우리 만이라고 친근하게 쓴다고 했어요. 친구 같은 만.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는 쓰진 않아요. 그래서 녀 만 하고 이 뒤에다가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몇 개 써볼게요. 오모드컴 tôi có thể nhờ bạn 뭐뭐 không 할 때 우리 첫 번째로 이 지금 A를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tôi có thể nhờ bạn 첫 번째 좀 전에 배웠던 거 그냥 부가의문문 được không 쓰면 돼요. được không A 자리에다가요. được không 하면 좀 부탁 좀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되고 tôi có thể nhờ bạn được không 해도 되고 두 번째는 반 다음에 요 반 다음에 사실은 반 친구 같은 사람이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동사를 써도 돼요. 도와주다라는 말이 giúp이었잖아요. tôi có thể nhờ bạn giúp 이라고 쓰고 그냥 được không 해도 되겠다.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결국 도와달라는 거지 다른 동사가 오진 않겠죠. 그래서 tôi có thể nhờ bạn giúp được không? 즉 내가 당신이 도와주기를 부탁해도 될까요? 라는 거예요. 될까요? 라는 말이고 세 번째로 이제 뭐 단어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요 만 다음에 만은 성조가 가장 낮은 거예요. 세 번째로 giúp 똑같이 쓰고 줍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만이 도와주는 건데 giúp 하고 아까 어떤 일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추상적인. 그래서 một việc 하나의 일
해석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tôi có thể nhờ bạn giúp một việc 하고 똑같이 đúng không? 해도 되겠다. 길죠? tôi có thể tôi có thể nhờ bạn giúp một việc được không? 당신이 좀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 걸 부탁해도 될까요? 라는 말이 되고요. 베트남어는 공손해 질수록 그 문장이 단어가 추가되어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똑같이 쓰고 tôi có thể nhờ bạn giúp một việc 하고 아까 했던 거 giúp một việc 그 잠깐 이런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좀 이런 말 우리말에 좀 giúp một việc một chút 해도 된다고요. một chút 은 조금 좀 우리말에 그런 의미예요. giúp một việc một chút 하고 똑같이 꼬리 음은 được không? 해도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사이공에서는 이 말을 잘 안 쓰는데요. 똑같이 다 쓰고 tôi có thể giúp tôi có thể giúp một việc một chút 윗무장하고 똑같아요. được không? 하고 하노이 북쪽 분들은요 상대방에게 공손을 표하는 말로 아를 씁니다. 그래서 아는 공손하게 쓰는 의미 아는 A에다가 성조가 가장 낮고 이렇게 씁니다. 문 끝에 쓰면 공손의 표현이다.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tôi có thể nhờ bạn giúp một việc một chút được không 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뭘 부탁할 때 쓰는 표현들 5가지로 사실 단어만 추가한 거지요. 그래서 tôi có thể nhờ bạn 하고 được không 또는 giúp được không 또는 giúp một việc được không 또는 giúp một việc một chút được không 또는 giúp một việc một chút được không 라는 문장까지 해서 5가지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언어가요. 비기너, 초, 중, 고로 레벨을 나눈다면 처음은 기본적인 단어를 하나씩 배우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중급은 그거보다도 좀 더 단어가 조금은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은 어려운 그런 일상생활의 단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길어지는 상급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 문장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이거나 또는 막 문장이 길어지는 건데요. 그 문장이 길어진다고 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그 전체 문장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왜 이런 뜻이지라는 걸 이해하는 과정이 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은 좀 어려운 거보다는 긴 거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결국에는 단어 하나를 넣으면서 이 표현을 하는 것이고 긴 문장을 이해하셨다면 외국어를 배우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앵무새처럼 그 문장을 갑자기 이게 내가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문장이 참 좋아 알아두면 써먹겠네 라는 그런 단어는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 문장이 어렵지만 예를 들어 나 이거 써먹고 싶네 그러면 tôi có thể nhờ bạn 이거를 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ôi có thể nhờ bạn giúp một việc một chút được không ạ? 라는 이 문장을 외워보세요. 그럼 외우면 그게 바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할 때 쓰는 말 몇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햇빛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